안녕하세요. 요즘 AI 때문에 정말 말이 많죠. 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? 버블이다 아니다. 다들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.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지금 이 AI 열풍, 혹시 터지기 일보 직전인 또 다른 기술 버블은 아닐까? 이게 지금 월가부터 실리콘밸리까지 모든 투자자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일 거예요. 우리가 과연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보고 있는 건지,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건지, 그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걱정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처럼 시장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어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지금 경고등을 켜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논쟁의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. 먼저 AI 붐이 진짜 버블인지 한번 짚어보고요.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그림, 바로 새로운 글로벌 패권 다툼과 정부의 경제 전략을 들여다볼 겁니다. 그 다음엔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, 이 모든 투자가 노리는 생산성의 기적은 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종합해서 AI 인프라라는 베팅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텝은요, 우리가 관점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. 지금의 AI 붐을 그냥 기술 발전? 아니요, 그렇게 보면 안 돼요. 이건 훨씬 더 큰 지정학적인 싸움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합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, 보세요. 압도적이었죠.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, 중국이 차지하는 파이가 정말 무섭게 커졌습니다. 미국과의 격차가 확 줄었죠. 바로 이거예요.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의 시작점이자 미국이 불안해하는 이유,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된 핵심 동기가 바로 이 숫자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새로운 냉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추월당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미국 정부를 말 그대로 전력 질주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고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경제 운영의 룰 자체를 뒤엎는 어마어마한 도박을 시작한 거죠. 그럼 대체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뭘까요? 바로 경제의 운전대를 뺏어온 겁니다. 지금까지는 중앙은행, 즉 연준이 하던 역할을 이제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거죠. 우리는 지금 경제 통제권이 역사적으로 넘어가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자, 왼쪽이 과거예요. 2008년 금융위기 이후죠. 이때는 중앙은행, 즉 연준이 금리를 조절해가면서 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. 양적 완화 QE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오른쪽, 지금을 보세요. 완전히 달라졌죠? 이제는 정부가 주인공입니다.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AI나 반도체 같은 딱 정해진 전략 분야의 자금을 그냥 호수로 들이붓고 있어요. 이건 단순히 주체가 바뀐 게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판 자체가 바뀐 겁니다. 철학이 바뀐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.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인데요.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아야 할 나쁜 놈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. 정부의 막대한 빚을 관리하고 또 이런 전략 산업에 돈을 대기 위한 의도적인 도구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더라도 명목 성장률을 높게 유지해서 이 새로운 경쟁 시대를 헤쳐나가겠다. 이게 지금 정부의 속내인 거죠. 자, 그러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의 물줄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죠. 그 방법이 바로 이 3단계 파이프라인입니다.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이에요. 1단계, 정부가 상업은행들한테 이쪽으로 대출 늘려라고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. 2단계, 그 이쪽이 바로 AI나 반도체 같은 전략 분야인 거죠. 여기에 대출을 주면 인센티브를 줍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. 이렇게 풀린 돈은 과거처럼 은행 금고에만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경제,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서 시중 통화량 M2 자체를 빵 터트리는 거죠. 예전 중앙은행의 복잡한 방식을 완전히 건너뛰고 정부가 원하는 곳에 돈이 정확히 꽂히도록 설계한 겁니다. 그러니까
이 방식은 과거 연준이 하던 양적 완화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실물 경제에 돈을 퍼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특정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말 그대로 거대한 자금의 밸브를 활짝 열어버린 거죠. 자,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?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가 터져줘야 합니다. 바로 생산성의 기적이죠. 사실 이런 그림 우리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. 닷컴 버블 때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90년대 중반에 인터넷 기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잖아요. 그러다 2000년에 거품이 뻥 터지면서 주가는 박살이 났죠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. 주식시장은 망가졌지만 그때 깔아놓은 인터넷 인프라 덕분에 실제 우리 사회의 생산성은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. 투자는 거품처럼 사라져도 기술 인프라는 남는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. 그렇다면 이번 AI 혁명이 진짜 생산성 붐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. 첫째,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 협조해야 하고요. 둘째,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이 분야로 자금을 밀어 넣어줘야 하죠.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 버블이야 아니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. 우리는 지금 단순히 또 하나의 자산 거품을 키우고 있는 걸까? 아니면 다음 반세기를 이끌어갈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는 걸까? 그리고 아마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갈릴 겁니다.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이 거대한 투자를 거품이 아닌 19세기의 철도처럼 21세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인프라로 바라보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